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강성희 의원님,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우게 됐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돼서 한 번도 뵙질 못했는데요. 따로 뵙질 못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 편지를 통해서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국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인상 깊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아마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노동자를 위한 삶,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온 내공이 축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께 전해주고 싶어서 강성희 의원님을 칭찬 주자로 선택했습니다. 강성희 의원님 화이팅! 김원희 의원께서 칭찬해 주신 영상 보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4월 5일 날 당선돼서 왔기 때문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칭찬해 주셔서 정말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부끄럽고요. 진보당의 의원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칭찬해 주신 김원희 의원께 답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원희 의원님, 저를 진보당의 강성희를 사실 잘 알지 못하시는데도 칭찬해 주신 것 아마도 저 개인이 아니라 진보당에 대한 연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진보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화이팅 하시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성희 의원께서 칭찬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4.5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딱 반년 정도 된 네. 건데요.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국회 의정 활동 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면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실제 와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마도 제 임기 내에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법안이 미리 쌓여져 있고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하나도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더 보듬는 의원의 역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당선 전에 학생운동 또 노동운동가로 30여 년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이 정치에 입문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학생들과 노동자, 서민들이 나라의 문제 내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드리는 것보다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의 의원이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동자들은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요.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통합진보당 때 13명의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이어서 국회에 들어와서 노동자, 서민이 직접 정치하는 모습, 그러면 뭔가 다를 거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을 칭찬해주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 뵙고 왔거든요.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뒤에 마을 뒤에가
그 산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이 마을변으로 마을 도로변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역류돼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았고 사람도 못 다닐 정도였는데 여자들 서해 시장 갔다 뭐 좀 이고 오는데 막 저 물팍 밑에까지 온 게 울었어요. 울어. 우리 못 간다고. 그때는 이 전화기도 없을 때고 물이 쫙하면 막 한 통 물이 내려온 게.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어떻게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 붕괴가 돼서 한다면은 이 방죽에 터질 염려가 있거든요. 밑에 있는 마을에는 그 상상시 못할 그런 피해가 초래되지 않을까. 마을에 현재 직접 답사하시면서 남보다도 참 그 유별나게 선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올 여름에 그렇게 저기 해갖고 비 올 때도 많이 비도 이제 빠져나가고 엄청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우리 강성희 대표님을 겁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진입로의 배수가 불량해서 비가 올 때마다 도로가 물로 넘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지역민들이 그동안 불편하셨을 것 같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원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보통 민원을 받으면 지역 주민들 그 민원이 있는 그 자리에 공무원들과 함께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배수로를 설치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들 좋아라 하시고 해서 이럴 때 이 의원하는 어떤 보람을 이런 때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요새는 매년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이 폭우에 피해를 겪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의 지역구인 전주에서는 이번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당선되신 4월부터 집중호우 기간까지는 얼마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신 걸까요? 원래 전주는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폭우나 태풍 그리고 폭설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피해가 발생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피해 기간이 되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어디 문제가 생길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주로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예를 들면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집에 안 가시고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응원해 드리고 혹시 국회에서 더 살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물어보고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 만약에 좀 재산 피해나 이런 것이 발생한 곳이 있으면 가서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사실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 듣고 이런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수로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집중호우 같은 거는 예방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의원님의 지역구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정말 핵심 도시인데 그동안 지역 개발 사업이 뭔가 이렇다 할 성과 결실을 맺지 못해서 발전했다, 쇠퇴했다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뭐 이런 데는 지역이 소멸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주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전주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개발로 그런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것 말고도 당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공공버스의 무상버스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미 거의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서도 100원 버스, 500원 버스, 100원이나 500원을 내면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네. 전주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많이 열리는데 전주에서는 토론회가 많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학자분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들,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공공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했고, 저는 그런 노력들이 금방 결실을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빠른 시간 안에는 전주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가로 활동해 오신 만큼 노동자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당선 전에도 진보당의 민생특위원장으로 대출금리 인하 운동도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서민 금융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와 관련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이실까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만든 법안이 있는데요. 서민들이 실업이나 재난 등을 당했을 때 은행에 자기의 부채 문제를 관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은행이 이것을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하고요. 이제 그런 법으로 은행의 부채를 조금 관리하는 법인데,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이자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빨리 논의가 돼서 네. 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계층이나 사회 약자층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이 아니라 진보당은 새로운 아젠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전 국민, 전 생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진보당의 사회보장제도를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더 많이 희생됐을까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곧 그 제도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국회 입성하신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또 남은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내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또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데 호남 그리고 특히 전북의 소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전북 예산을 무더기로 삭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북 예산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지역 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주에서는 돼지 카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다시 살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 남은 의정 기간 동안 잘 이루시기를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칭찬받으셔서 여기 오신 것처럼 의원님께서도 이제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마음속에 네. 칭찬하고 싶은 의원 누구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님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